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팔이 퉁퉁 부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술이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드셨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받았던 건강검진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20대보다도 간이 건강하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결과에 자부심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건강에 대한 자신감만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술 때문에 아파보는 것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때문에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이라도 아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의 통증이 심해지니 본인도 무서우셨는지 술을 드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번을 계기로 술을 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기대와는 달리 통증이 가라앉자마자 아버지는 다시 술을 드셨습니다. 심지어 23년 10월에는 담석이 생겨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아직까지도 술을 끊지 못하셨습니다. 원인이 명백하게 술 때문이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도 저처럼 상대방에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답답한 마음에 짜증이 묻어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가 막힌 해결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날카로운 말로 아버지를 쏘아붙여 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 책을 통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손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한석준 아나운서가 쓴 말하기 수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손편지 한 장에 솔직한 생각을 적어서 보낸다면 상대방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주 다릅니다. 편지는 말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말로 들으면 살짝 반감이 드는 일도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주다니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책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잘못을 아버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 저 역시 매번 잔소리만 퍼부었지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 진심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죠. 손편지 한 장에는 말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글은 말보다 신중하고 두고두고 읽히기 때문에 제 진심을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편지로 아버지께 제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했던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머리맡에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문자로는 가끔 장문의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렇게 자필로 편지를 쓰는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썽을 피웠던 철부지가 어느덧 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제가 가장이 되어보니 말로만 듣던 가장의 책임감을 이제서야 어렴풋이 남아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또한 가장의 무게를 버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퇴근하고 나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달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삶에 대한 무력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열정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긴 이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일이니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저는 제가 이루어낸 일들을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하던 초등학생 때의 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멋진 곳에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지요. 다양한 볼거리들도 보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상상만 해도 졸렸던 눈이 또렷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최근 아버지가 팔이 부어 병원에 가셨다거나 몸 안에 돌이 생겨 급하게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제 친구의 어머님과 처가댁 할머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영정사진을 보며 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더라도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저와 형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남편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남들이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낼 때 책상 앞에 앉아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10년 뒤, 20년 뒤에 제가 지금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을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의 공허함을 잊기 위해 드신 술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지내게 된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10년 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감정은 후회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신 만큼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아버지에게 후회가 아닌 가족과의 멋진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신 아버지뿐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제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아버지와 함께 멋진 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아들 울림. 제 진심이 아버지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아버지가 10년 뒤, 20년 뒤에 아버지에게 후회의 감정이 아닌 가족과의 멋진 추억을 선물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말보다는 손편지로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가치 있어지길. 오늘의 단가를 올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